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26일 오전 중에 방송할 내용인데요. 26일과 오늘 27일 오후까지 국힘 예비경선 컷오프 5명을 선출하는 것이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은 압도적인 1위를 예비경선에서 차지하고 그 기세로 본경선으로 갈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분들은 이준석을 고고TV의 시청자분들만 몇 명 보시지 않지만은 이준석을 지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 이준석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준석이가 나경원에게 더블 스코어 차로 안착하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즉 이준석이가 나경원의 더블로 앞서고 있다. 또 국힘 지지 중에서는 특히 더 이준석이가 나경원을 앞서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나경원이가 스스로 자멸을 했어요. 스스로 자멸을 했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본경선 국힘의 여론조사 룰을 바꿔야 한다 하는 걸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이걸 찍는 시간이 5월 26일 자정을 넘었습니다. 새벽인데요. 26일 어제 27일 날 방송되는 거니까요. 어제 리얼미터에서 이준석이가 나경원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거의 더블 스코어 차로 그 다음에 국힘 지지층에서도 40%의 이준석이가 지지를 받고 있다. TK에서도 이준석이가 나경원에 앞서고 있다 하는 JTBC와 리얼미터의 조사가 나왔었죠. 24일인가 25일까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데일리안에서 RN서치하고 RN서치가 좀 문제는 있어요. 솔직히. 데일리안에서 조사한 데일리안은 아시다시피 가장 강력한 보수 우파지입니다. 여기서 5월 넷째 주 정기조사를 했는데 5월 넷째 주면 이번 주입니다. 했는데 이준석이가 옆에 도표 보시면은 30.2%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나경원이가 15.6%를 받았다. 더블이죠. 더블 스코어 차인데 더 놀라운 것은 국힘 지지층에서 40%가 이준석이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갔다. 이준석이는 연령, 전 세대, 전체 성, 남녀 또는 전체 지역 또 전체 지지 정당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성별로 보면은 이준석이가 그냥 들으십시오. 어제도 그 리얼미터 올리면서 말씀드렸으니까 20대에서 37% 이준석이가 37%를 받고 나경원이가 7.7% 8%뿐이 못 받습니다. 5배 차이 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부울경에서 이준석이가 34.5% 35% 지지를 받고 나경원이는 아직 안 나. 나경원이는 한 10몇 프로 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TK에서도 이준석이가 28%의 지지를 받고 나경원이가 20%의 지지를 받았다. 이 정도면 게임 끝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국힘 지지층에서 이준석이가 40%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나경원이가 26.6%, 27%의 지지를 받았다. 주호영이는 7.8%라고 그러고 주호영이는 탈락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준석과 나경원으로 간다. 마지막에 나경원이하고 주호영이가 단일화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하는 순간 폭풍 같은 비난과 국민의 폭풍 같은 비난과 또 저격으로 나경원이는 더 축소될 것이다. 그런 게 제 생각이고요. 또 20대에서 그렇고 자 이걸 보면요. 지금 오늘 오후에 오늘 저녁에 1차 컷오프가 발표되는데 무조건 이준석이가 1등을 합니다. 그 추세로 본경선에서 이준석이가 1등할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변수는 당원 투표 경선 룰인데요. 나경원이가 스스로 몰락을 하는 과정이에요.
나경원의 문제점은 또 말씀드리자면 뭐가 문제지만은 이기려고 나온 선거가 아니고 나경원이는 항상 보면은 나의 명망, 나경원의 인지도를 이용해서 이길 수 있고 지지해주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나오는 선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적극적인 파괴력을 갖다가 나경원이는 그 상상력이 부족해서 고까지예요. 항상 보면은 보수가 득세할 적에는 나경원이가 항상 선거에서 이겼죠. 근데 지금 전체 지형은 보수가 득세할 때도 아니고 또 일반 국민들은 보수든 진보든 다 바꿔치우라 하는 거죠. 여기서 나경원이가 크랙이 걸린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경원이가 지금. 주호영이 더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나경원이가 어제 유승민계가 이준석을 지원하고 있고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된다면 유승민을 대권 주자로 밀고 윤석열을 안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는데 그건 망발이에요. 대단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이가 계파 싸움을 끄는 게 자멸의 길로 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게 뭐죠? 개혁 보수나 일반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계파 싸움 좀 하지 마라. 응? 가장 확실한 증거가 새누리당의 친박 진박 파동으로 20대 총선에서 쪽박을 차고 21대 총선에서 황교안계 어쩌고 저쩌고 친박계 어쩌고 저쩌고 마지막에 공천 파동을 일으켜서 그렇게 몰락을 하고도 계파 싸움을 하느냐. 그죠? 계파는 있어도 돼요. 근데 계파로 망한 정당이 또 나경원이 입에서 계파 논쟁을 갖다가 나경원이가 끌고 나가는 게 열세를 만회하려고 참여 들어간 거예요. 나경원이가. 계파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대 교체라 그랬죠. 제가. 뭐 언론에서도 그러고. 제가 먼저 말해요. 세대 교체의 싸움이에요. 여나 야나 세대 교체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경원이가 의지한 건 어디죠? 친박을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TK에서 유승민을 싫어하니까. 그죠? 아주 잘못된 선거 전략이고 패착이죠. 또 어디를 의지하고 있또 60대 이상 구기득 보수 장노년층을 공략했던 거예요. 나경원이가. 그건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나경원이도 장년층 아닙니까? 59세. 우리나라로 63, 나경원 62년생인가? 그렇죠? 60세 되면은 할매야, 할매. 그러면은 20, 30, 40 젊은 층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걸 기대했던 거야. 그래 나경원이는 내가 인지도가 많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미모도 있고 우아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서 국힘 당원들이 자기를 찍어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국힘도 고고티보야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변한 사람이 있어요. 국힘 당원 중에서도 보수 지지자들도 보수주의자들도. 왜? 과거 같은 보수적인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수가 도대체 뭐냐고 계속 묻잖아요. 김종인 어르신도 묻지만 저도 묻잖아요. 보수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라. 하나도 보수에 대해서 정의를 못해요.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보수는 정치 개념인데 좌우 중도를 나누는데 보수라는 것은 진보라는 것을 가르는 개념이 첫째는 삶이다. 경제적인 문제다. 그걸 안 하고 그냥 문제만 반대하면 보수고 우파인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죠. 항상 좌파가 분배 정책, 무상 분배 이런 걸 시행하기 때문에 보수가 좌파한테 이길 수 없는 구조예요. 경제적인 삶에 대해서는. 돈 때려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재정이 있고 세금을 적당히 걷어서 하는 거지. 그죠? 우리가 소련이나 그죠? 그런 나라가 100% 사회주의 좌파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없는 돈을
고리대금 사채업자 같이 국민한테 삥 뜯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고 2030 일자리 잃게 만들고 돈 몇 푼 주면 될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게 북한과 사회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실패했죠, 완벽히. 그러니까 보수, 우파, 진보, 좌파의 개념이 성립이 안 되고는 이길 수가 없는 구조가 들어왔다. 4.15 총선 이후로. 5번이나 참패를 했으니까. 그거를 나경원이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응? 나경원이가 이길 확률은 이제 없다. 없다. 근데 하나의 변수가 남아있는데 70%대 30%의 여론조사 문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죽어도 안 바꾸려고 그래요. 배현진이 같은 그 젊은 꼴통 보수는 여론조사 비율을, 당원 비율을 더 올려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현진은 걔는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식한 애예요. 걔는 장제원보다 더 무식해, 배현진은. 그래서 지금 이제 룰에 대해서 오늘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초선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해요. 왜 청년을 갖다가 빼느냐 이 문제죠. 여론조사에서. 그죠? 2030을 왜 빼느냐의 문제인데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오면은 내일부터 그거 여명이 두드릴 것은 경선룰, 본선 경선룰을 바꾸라는 거예요. 70대 30을 50대 50까지 가야 된다는 거로 이제 방송을 할 텐데요. 이준석이는 나는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면 되는 것이니까 시험 문제 룰이나 규칙에 대해서는 용납하겠다 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할 텐데 현재까지 유경준이 있죠. 유경준이. 그 유호성이 형이라 그러나요? 유경준이가 강남에서 당선, 강남 어린가? 병인가에 당선된 친구. 이 친구가 포문을 열고 하태경이가 때리고 황보성이가 쫓아가고 초선들이 쫓아가는 형국이죠. 그죠? 대단한 변화입니다. 지금 국힘에서 보면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초선들이. 근데 김웅이도 이거 방송되는 게 아마 오전일 텐데 김웅이도 어제같이 이준석의 기세에 물려서 난 안 되겠다. 이준석을 지원해야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김웅이도 끝까지 선거에 나왔으면 이길 수 있다고 덤벼들어야 돼. 그래 김웅이가 좀 유해요. 김원해 봐. 얼마나 바득바득 덤벼들어. 그래야 되는 거야. 남을 비판하고 경선에서 남을 비판하는 게 맞죠. 비난은 그러니까 흑색 선전을 하면 안 되는데 사실적으로 비판과 비난은 가해야 되는 게 선거 전략인데 김웅이가 아직 그거를 몰라. 이거 유해가지고. 그죠? 쟤네는 구정부를 갖고 나오잖아요. 나경원은 개파를 던졌다. 개파 싸움이다. 그 다음에 주호영이는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갖고 나오잖아요. 그죠? 할 말은 다 해야 돼요. 흑색 선전만 아니면. 그러니까 주호영이나 나경원 같은 건 흑색 선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폭락하는 거예요. 국힘 지지자 중에서도. 바보로 알았지, 이 친구들이. 국힘 지지자를 바보로 알았기 때문에 4연패를 했다는 거야. 주호영이나 나경원이가. 정신을 못 차렸죠. 그죠? 그래서 김웅이도 여론조사 끝날 때까지 악다구리 치면서 선거 운동을 해야 돼.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준석이란 정치 천재가 나타나서 내 지지율이 떨어져서 난 안 되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웅이도. 정치판이 어떤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준석이는 이기려고 나왔다. 내가 이길 것이다 하고. 그죠? 멀티플레이를 하죠. 멀티플레이는 이준석이가. 그러니 이기는 거예요. 나경원이는 이기려고 나왔다 안 그러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뭐를 하고 또는 국힘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이냐 이런 우아한 모습으로 나와. 떨어지고 또 떨어진 나경원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이기려고 나왔다. 우리 2030과 나와 신진과 우리 중진들하고 한번 싸워보자. 건설적인 논쟁을 해보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보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경원이가 갖고 나온가 말이야. 우파 유튜브 쳐들어가가지고 우파 유튜브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호소나 하고 과거나 얼매고 개파 논쟁이나 부려붙이고
황교안, 오세훈, 유승민 이런 애라 공격을 하고 안 된다는 거지. 나경원은 그래가지고 아까워. 하지만 나경원은 이까지다. 유경준이가 당대표 경선 룰이 청년과 호남을 철저히 배제해서 개혁과 혁신에 역행했다. 숫자로 장난친 자는 누구죠? 황우려 또는 국힘 선관위 또는 기득권 TK. 숫자로 장난친 자는 민심 위반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유경준도 50대지 얘가. 그죠? 50대 후반. 그렇죠. 개혁을 하겠다는 애야.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왜 40대 이하는 27.4%, 50대는 30.6%, 60대 이상은 42%로 연령별 비중을 규정해 놨느냐? 당원으로 세대별 비율로 적용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40대 이하로 해놨느냐? 20대, 30대, 40대로 왜 그거 식별하지 않았냐? 나누지 않았느냐? 40대 이하 하면은 40대들이 많이 여론조사로 반영했다는 것이 나오시기 때문에 2030의 투표율이 어떻고 반영 비율이 어떻다는 걸 왜 말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대체 우리 국힘이 청년 당원이 적다면은 더 기여하게 여기고 최소한의 청년 당원들한테 기본 할당제를 줘야 되는데 청년복은 어디에도 없고 50대 이상이 말이야 70%로 나간다. 노인 정당임을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 하고 직격탄을 내버리죠. 슬슬 시작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비경선 끝나면 내 당원 룰에 갔다가 그냥 막 직격을 하고 폭격을 하겠다고. 하태경이도 그거들입니다. 하태경이도 국힘의 책임당원과 일반 당원이 합친 선거인당 규모는 그 28만 명이라 그러죠. 그런데 비율을 보면은 책임당원, 일반당원 비율을 보면은 선거인단 세대별 구성을 보면은 20대가 4.6%, 30대가 8.9%, 40대가 16.4%, 50대 29.5%, 60대 이상이 40.6%다. 지금 이준석을 밀고 있는 강력한 세대가 20대죠. 그 다음에 30대죠. 2030의 개혁바람이 대한민국을 미래를 결정하고 국힘의 미래를 결정하고 향후 우리가 대권을 창취할 것인가 안 창취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향후 15년 20년의 정치 체제를 결정하는 구조가 크나큰 변화점에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왜 20대 30대 40대가 4.6, 8.9, 16.4인데 왜 이 50대 따로 놓고 60대 따로 놓으면서 60대 이상 하고 나서 왜 그럼 60대 이상 하면 60대, 70대, 80대, 90대일 거 아니에요. 그죠? 90대는 거의 없죠. 당원이 80대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8, 90대가 무슨 정치 현장과 당원을 그럼 60, 70대가 40.6%면은 그렇게 60대 이상 40.6%라 하면은 2, 3, 40대도 분리를 시켜라. 그래야 20대가 우리 당원이 몇 프로가 얼마나 개혁바람에 동참을 했고 30대도 그렇고 40대도 개혁바람에 동참을 했고 이래야 당이 변화하는 게 국민한테 나타나지 않겠느냐. 미래 세대가 그죠? 미래 세대의 지지를 받는 당이 어디냐? 국힘이다. 이렇게 돼야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60대 이상 40.6%고 50대 이상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개혁바람을 모를 거 아니냐. 그죠? 2030, 40이 유경준이가 한 거랑 비슷해요. 40대 이하 50대, 60대 이렇게 되면은 40대 응답률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2030 청년들은 배제되는 거 아니냐. 여론조사에서 바꿔라. 그렇잖아요. 이게 황우여 같은 그거 선진화법 만든 그런 놈이라고.
근본 변화를 원한다고요, 지금 국민들이. 그러니까 중진들, 나경원 또 주호영, TK 중진들 또 조경태, 뭐 홍문표 이런 애들이나 또는 젊은 수구 꼴통 배현진 같은 애들은 무슨 소리냐? 당대표를 뽑는데 당신 반임이 문제지. 그 2030을 중시하느냐? 골 때리죠? 그죠?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응? 배현진이는 당원 투표 널리지 않은 애 아니에요. 시대에 역행하게. 개뿐이 없어. 당원 투표 널리지 않은 애가 70% 이상에서 80%, 90%를 당원 투표를 널리지 않은 애가 골 때리는 애야. 배현진은 고고TV에 한번 걸리면은 끝날 때까지 직격을 당한다. 제가 어떤 개인을 배현진이나 홍준표나 안철수를 비판을 시작하고 직격을 시작하면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수개월을 정치 현상을 보면서 그 개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 개인들은 국힘이 우리 보수가 계획을 해서 중도 진보로까지 확장을 해서 정권을 잡는데 회방꾼이라고 생각하면 고고TV가 공격이 들어가요. 몇백 명 안 보지만은 그래도 몇천 명은 봤었는데 4.15 총선 전에는 몇만 명이 봤었는데 영상 하나 올리면 그래서 초선급 주자들이 또는 초선들이 영남 5060 세대 당심을 과다하게 반영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룰이다. 당연하죠. 그래서 황보성이가 딱 나와서 경선 룰이 이건 문제가 있다. 의원총회 소집을 제안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의원총회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적의원 10분의 1만 있으면 의원총회가 열릴 수 있어요. 소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뭐 예비 경선에서는 안 되겠죠. 오늘 벌써 이거 방송되는 시간이 27일 오전인데 27일 오후에 벌써 끝나요. 6시까지면은 여론조사가. 그리고 오후 늦게나 저녁에 발표해요. 본경선에서는 두드려야죠. 응? 그러니까 이게 주호영이나 나경원이나 조경태가 무슨 계획이야. 그놈아가 뭐 홍문표나 양너 이런 애나 그런 애들이 말이죠. 디테일에서를 안 고치고 뭉뚱거려서 말이죠. 이게 정치개혁이야. 이게 당심이야.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한테 혐오를 일으킨 거예요. 2016년 이후로 여러분. 응?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요번에 이준석의 태풍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염원이고 기대라는 거죠. 응? 정리해드리면요. 나경원은 스스로 몰락했다. 나경원은 그 화물차 하나 갖고 나가다가 말이야. 거기서 한번 삐거다. 화물차 빵꾸가 났죠. 그걸 꼭 갖고 다니려고 그러다가 계파 싸움에 말이야. 나경원이하고 주호영이하고 유승민을 실어버렸어. 이준석 대씨. 거기서 완전히 몰락의 과정에 들어갔어요. 나경원이가. 참 아깝습니다. 나경원이. 제가 이준석이 나올 때부터 나경원이도 같이 나오는데 이준석에게 나경원한테 진리가 없다 하다가 며칠 지났다가 이긴다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고착이 돼버렸죠. 나경원을 갖다가 내가 많이 봤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인이에요. 여인. 여성 정치인이란 소리죠. 나경원이가. 그런데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한계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나경원이 사는 방법은 이준석한테 지지를 하고 당대표 후보를 철회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경원이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경원이 살아요. 정치 생명력이 오래가요. 이렇게 되면 나경원이가 다음 총선에서 출마도 못하고 컷대요. 컷됩니다. 지금이라도 나경원이 아깝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준석 지지하고 철회해야 돼요. 그리고 큰 계획의 동력과 자기의 과거의 오판과 그런 걸 다 인정하고
하나로 뭉치다 이준석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괜히 나경원이가 윤석열을 갖다가 말이지 대학교 같은 시대를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81학번이고 그죠? 윤석열이가 79학번이니까 아니에요. 나경원이가 82인가? 그렇죠 아마. 우리 와이프는 81학번이에요. 그런데 나경원이가 윤석열하고 개인적인 인물 인연이 있지만은 그거를 팔아서 주호영이 같이 말이야 KTX도 같이 차고 밥도 같이 먹고 아파트 옆동에서 살고 그런 말은 안 하겠다. 너무 우아해 나경원이가. 근데 그런 전략이 잘못된 국민은 다 알아 지금. 다 알아. 윤석열이가 어떤 식이라는 걸.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경원은 이준석을 지지하고 이준석으로 갑시다. 국민 여러분.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여망과 개혁바람이 이렇게 거셀 줄 몰랐습니다. 이준석으로 가서 이준석을 지지하고 차기 리더로서 당대표와 차기 리더로서 지지합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이 나경원이는 더 이상 창피당하기 전에 당대표 후보에서 물러나야 돼요. 지금 이런 식이라면요. 이준석이 압도적인 당선을 해요. 그럼 나경원이가 죽음에도 못 들어갈 정도가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국민의 힘, 이준석 힘, 나경원도 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웅이 힘, 김웅이. 은혜도 힘, 은혜. 은혜로운 은혜, 힘. 웅이도 힘. 웅담의 웅, 힘. 주영이 말고.